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밤사이 광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8명이 더 나왔습니다.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손준수 기자, 신규 확진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광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8명이 나왔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6명은 광주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인데요. 어제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4살 쌍둥이 자매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밤사이 원생 3명과 교사 3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해당 어린이집 연간 확진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확진된 교사 1명은 광주 남구의 한 대형 교회 신도로 지난 18일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확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어린이집에 대해 2주간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밖에도 담양 지인 모임 관련 1명을 포함해 자가격리 중이었던 2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어제 하루 광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모두 17명이 나왔습니다. 전남에서는 어제 울산 확진자 접촉한 1명과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1명, 해외 유입 2명 등 신규 확진자 4명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담양위원회 당직자들이 최근 코로나19 집단 확산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일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 담양위원회 당직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모범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큰 혼란을 일으켰다며 이에 책임을 통감하고 일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담양위원회는 또 주요 당직자들의 미숙한 행동으로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사죄했습니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 권역별 연설회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기호 1번 홍영표 후보는 정당 책임 정치로 일대 혁신을 하겠다고 밝히고 광주 전남을 AI와 에너지, 문화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호 2번 송영길 후보는 민주당을 실력을 갖춘 정당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하고 당대표가 되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준비단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호 3번 우원식 후보는 개혁 과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 소멸의 위협으로부터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을 더욱 튼튼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공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완공될 예정인데요. 요트 정박시설이 계획됐던 부지에 숙박시설을 짓기로 사업 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 개발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아람 기자입니다. 일출과 일몰을 모두 볼 수 있어 경관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여수 경도. 214만 제곱미터 축구장 300개 크기의 부지에 워터파크와 호텔 등을 짓는 경도 해양관광단지는 사업비가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최근 관광단지 주요 시설 중 하나인 마리나 시설 조성 예정지에 29층 높이 숙박시설, 레지던스를 짓기로 사업 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애초에 완벽하게 1조 5천억이나 투자되는 사업인데 계획을 제대로 이렇게 해서 변경 없이 추진됐어야 하는데 이렇게 변경한 것은 사전에 미리 계획된 거지 않느냐. 조망권이 좋은 자리에 선분양 숙박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부동산 투기 우려마저 제기된 상황. 여수시 역시 사업자 측에 관련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저기서 듣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도 이제 경제자유기획청에다 의견을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허가가 나고 그랬거든요. 여수 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의 사업안 변경 승인 취소 요구도 잇따르는 상황.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마리나 시설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었을 뿐더러 현재도 폐지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면적에서 크게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급 조정 사항은 없습니다. 오늘 전라남도 건축 심의를 고비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도관광단지 사업이 최초 사업 구상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나주시가 나주를 대표하는 금성산을 복원해서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성산에 위치한 공군부대 주변으로 매설된 지뢰 제거가 아직도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등이 정확한 자료 공개와 함께 국제 기준의 지뢰 제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송현 기자입니다. 나주를 보듬고 있는 해발 400여 미터 금성산. 정상에는 공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주변으로 지뢰지대를 알리는 경고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지 보호를 위해 군부대 경계지역에 깔렸던 M14, 일명 발목지뢰만 1,700여 개. 2003년부터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60여 발 지뢰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 중턱 등산로 곳곳에도 경고 표지판 등이 설치됐지만 낡거나 쓰러져 있고 지뢰 유실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특히 발목지뢰 무게가 100g에 불과하고 군부대 주변 경사가 심해 폭우가 쏟아질 경우 수십 년 된 지뢰가 어디로 흘러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지뢰가 유실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고 이 가파른 경사에 지뢰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나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36개 지역에 지뢰지대가 남아있는 상황. 한 전문가는 국방부가 16년이 지나도록 지뢰 제거를 완료하지 못했다며 캄보디아 등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검증된 국제기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이마스의 규정에 따라서 지뢰를 제거한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전혀 국방부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주시 민관공동위원회도 지뢰 제거 계획과 경과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를 설치해 지뢰지대의 조속한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광양시 옥룡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서 1시간 40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 0.1헥타르가 탔습니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최근 같은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볼 때 누군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봄을 한창 즐길 4월이지만 이번 주는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요. 기온만큼은 따뜻한 남동풍이 불어와서 한층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낮 동안 5월 중하순에 해당하는 기온까지 오르겠는데요. 한낮 기온 광주와 구례 27도, 담양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라면 오늘은 낮 동안에 반팔 차림을 해도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건조함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과 구례, 광양, 여수 이렇게 4개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가 된 상황인데요. 건조특보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려졌지만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하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담양 15도, 화순 16도로 어제보다 다소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21도, 순천 25도로 동부 지역은 어제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3도, 영암 25도, 무안 24도로 따뜻하겠습니다. 신안의 한낮 기온 2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도 다소 흐리겠고요. 금요일인 모레 오전에는 약하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광주시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주시의회 A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광주시 산하기관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2곳을 상대로 모두 3,5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또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며 광주시의회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보했습니다. 광주시가 신생 여자 프로 배구단의 연고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배구연맹이 페퍼저축은행의 여자부 7번째 프로 배구 창단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여자 프로 배구에 신생 구단이 만들어지는 것은 10년 만으로 페퍼저축은행은 광주광역시와 경기 성남시 가운데 한 곳을 연고지로 결정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민영배 의원은 페퍼저축은행 대표를 만나 연고지를 광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페퍼 측은 광주를 연고지로 하되 광주와 경기 등 두 곳을 홈 경기장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소개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타자 최영우가 KBO 리그 역대 12번째로 통산 2,000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최영우는 어제 잠실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상대 선발 투수 정찬원으로부터 1회와 5회 2점 홈런을 치면서 통산 2,000안타를 달성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